자, 봅시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수업을 할 수 있지. 다음 주 하고 그다음에 집 보지. 이제 두 번 남았어. 그래서 오늘은 작품 전반적인 거 정리 좀 하고 다음 주에는 문법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 네. 아 참, 독서는 다 풀었니? 하고 있죠? 독서가 뭐예요? 아니 모의고사 본 거 이번에 뭐 풀어야 돼요? 시험 보면 그것도 맞지? 지난주에 수업했잖아. 따로 주셨어요? 내가 줬잖아. 그냥 모의고사 그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풀어보라고 줬지. 내가 따로 준 건 없었는데. 그거는 제가 변형 문제를 좀 구해볼게요. 지금 시험 문제 얼마 안 돼서 변형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정리본 형태로 하든지 뭐 다른 형태로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작품 제목이 나빌레라야, 나빌레라. 제목의 의미도 물어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적어놔. 꿈을 향한 도전을 나비의 날갯짓에 비유한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거는 이것도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조지훈의 승무 정도는 혹시나 이게 지금 시나리오 파트인데 현대시가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품을 조금 그때 가서 좀 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외부 지문도 조금씩 볼 겁니다. 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기본 특징 5가지 정도는 외워주세요. 여기서 갈등의 원인이 2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뭐야? 갈등의 원인 첫 번째. 늙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니?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다는 거. 2가지가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화 쪽 파트, 앞쪽 파트는 늙음의 문제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발레를 배우기는 어떤 나이야? 너무 늙은 나이인 거죠. 그치? 그게 중간중간에 뭘로 나타나? 체력이 안 되셔. 이해되니? 그러니까 체력도 사실은 저런 늙은이를 내가 왜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또 하나는 뒤에는 뭐니? 이제 할아버지하고 정이 들어서 이 할아버지랑 같이 공연하기로도 하고 막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동일하게 이 두 갈등의 해결책이 동일해요. 뭘로 해결되지? 뭘로 해결이 돼? 할아버지의 열정과 의지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할아버지의 열정과 의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꿈을 찾고 싶어하는, 꿈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열정과 의지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제? 근본적인 것이 된다. 이걸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그 평가문제집에 보면 이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게 몇 어절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어절로 돼 있는 부분. 그지? 여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도 떠나고 하루 사는 게 좀 지겹게 살던 할아버지가 청년이 발레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발레가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꿈이 생기게 된 계기가 뭐야? 한 청년의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생겼다. 이게 꿈의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거는 지금 흑백으로 뽑아서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건데 밑줄 그어져 있는 얘네들은 지난번에 해봐서 기억나지? 뭐 하는 뜻이야, 누나? 예, 저랑 시험 끝나고 오답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우리 시험 볼 때 뭐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자? 암기. 집에 가셔서 이거는 빈칸을 하시면서 암기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체육이라는 친구의 문제점은 뭐예요? 아버지가 사고를 치셔가지고 어디 갔니? 폭력행위로 감옥에 가신 상황이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걸 그만두게 되고 다시 발레로 넘어온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좀 많이 꼬였어. 그래서 뭘 겪게 돼요? 이 사람은 슬럼프라는 걸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지? 이 정도는 뭐 기억이 나시니까 여기는 별 내용 없고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가시면 자, 그래서 어쨌든 덕출이 승주한테,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죠. 원장한테 가서 내가 발레를 좀 배워보고 싶다. 그 의사를 표시했더니 승주는 이제 채록에게 가르치는 걸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지? 의도가 뭐였어? 승주의 의도는 뭐였어요? 남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채록 역시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있어. 그 문제 풀다 보면 우호적 관계가 있다가 틀렸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작품에 우호적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나온다고. 무슨 말이냐면, 자, 승주가 덕출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오해하면 안 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승주는 덕출이랑 친하기 때문에 덕출에게 발레를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야. 그치? 승주는 누굴 위해서 이 발레를 시작하고 싶은 거야? 채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그럼 잘 기억.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 비읍 부분에서 알 수 있다고.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내용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채록이가 덕출을 막 노려봐. 그럼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지? 채록이랑 덕출의 갈등이에요. 채록이를 가르치기 싫은 거고 덕출은 뭐 하고 싶은 거야? 배우고 싶은 거고. 그럼 둘 사이의 갈등인 거지. 이해됐어?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채록과 덕출의 갈등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승주와 덕출의 갈등도 감춰져 있다고 봐야 돼. 왜요? 무슨 말이냐면 자, 덕출을 배우고 싶어하고 채록이는 가르치기 싫어하는 게 표면적인 거죠. 근데 이거에 밑에 뭐가 깔려있는 거야? 여기 깔려있어요. 승주는 채록이가 슬럼프에서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게 하고 싶어?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뭐 하게 만들려고 그래? 가르치는 걸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근저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 이해돼? 잘 생각해봐. 아니, 승주가 원장이잖아. 그럼 원장이 만약에 뭐 하기 싫어? 아, 저 노인들을 내가 왜 학원에 받아? 안 받으면 그만 안 해? 맞잖아. 근데 그게 왜 승주랑 덕출을 아, 승주와 덕출의 갈등이 승주와 채록의 갈등이 밑에 깔려있다고. 이해돼? 근데 시험에는 봐봐. 시험에서 물어보는 갈등은 뭘로 답하는 게 좋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보셔야 돼. 표면은 뭐니? 채록과 덕출의 갈등으로 보는 게 맞아. 이해돼? 그러나 그 근저에는 사실은 이 승주의 의도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도 있다라고 봐야 내가 보기에, 그치? 근데 뭐 그렇게 안 나오고 요것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치? 승주의 의도는 뭐다? 승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가르쳐보라고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아마 이 승주도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채록도 같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다라고 본다, 내가 보기에. 자, 그렇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야,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너 이제 복학을 해!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디귿에 보면 복학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너 이제 우리 여기 와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다니지 마! 막 그럽니다, 치사하게. 그때 아니 채록이가 어이가 없죠. 아, 치사하다. 아니 여태까지 돈 안 받았잖아. 내가 낸다 그랬는데 안 받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럼 의도는 당연히 뭐 때문이야? 표면적으로는 승주가 너 복학해. 너 여기서 공짜로 다니는 거 싫어.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의도는 뭐니? 너 복학 안 할 거면 가르쳐. 이 말이야. 조건을 본 거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채록이가 어이없다면서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럼 복학이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왜 휴학했는지 아시잖아요. 거기다 문제가. 얘가 왜 휴학했겠니? 앞에 줄거리로 봤을 때. 아버지가 사고 쳐서 휴학한 거 아니야. 그치? 가정사 때문에 휴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가정사 때문에 뭐가 생긴 거야? 슬럼프가 온 거잖아.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승주 입장에서는 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학교 복학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알고 있잖아. 이 상황, 이 승주가 상황을 알아볼라. 알고 있죠. 사랑하는 애제자의 상황을 모르겠어. 그럼 얘가 막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려는 거야.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에 근저에 깔려있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치? 이해됐지? 얘가 복학을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그치? 그런 게 다 여기에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승주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슬며시 미소를 짓는 장면에서 아 승주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해되지? 승주는 한 번도 뭐를 얘기한 적이 없어. 얘를 슬럼프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해되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장면 가봅시다. 이제 뭐 수수 자세에서 앙호를 한 밸런스 자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 노인네가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기억해 보면 놀라면서 아 그건 무리지 승주가 말한다. 그럼 승주가 놀라는 건 뭐 때문인 거야? 이 자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배우기에는 어때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덕출이 하기 어려운 장애물은 뭐가 되겠어요? 나이의 문제가 있다, 체력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뭐 요건 다 아시죠? 체력의 의도는 뭐였어요? 아 알았어요, 가르칠게요. 대신에 조건의 의도는 뭐야? 실패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요? 100% 실패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보면 돌아서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긴 뭘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거 확신하니까. 그럼 실패하면 안 가르치겠다 이런 거죠. 이해돼요? 의도가 그렇게 담겨져 있고 비읍에 보면 덕출이가 승주를 보면서 걱정 마세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밝으신 거야? 할아버지가? 아니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몰라서. 아니, 상황을 모르는 거야. 저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비읍에다 적어놔. 자신감 있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게 진짜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니야.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것도 이따 추론의 근거가 나옵니다. 플러스 또 하나. 지금 할아버지는 뭐에 꽂혔어? 발레에 꽂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나는? 배울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기쁜 거야. 그러니까 설레고 기쁨 때문에 지금 보여 안 보여? 상호 파악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냥 시켜만 주시면 돼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깨져요? 연습하다가 금방 깨지잖아. 맞지? 이 다음 장면 봐봐. 덕출 기집에서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덕출의 기억에 반응해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표현이다. 믿을 수 없다. 왜 안 되지? 자 이거 혹시 그 버블티 문제 푸시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답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요 영역은 항상 요 가로 안에 뭐를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그지? 지식문 물었는데 여기를 놀라면서가 왜 답이 안 되냐고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 나한테. 놀라면서는 왜 답이 안 되냐? 왜 안 되지? 자, 우리가 놀랐다는 얘기는 예상과 다를 때 놀라죠. 그죠? 예상과 다를 때 놀라잖아. 그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서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의아한 거가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 놀랐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벌어졌던 것들을 말해요. 그쵸? 벌어졌던 걸 말해요. 근데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게 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잘 안 되잖아. 그쵸? 이해돼?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 그러니까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놀라는 게 아니고 좀 왜 안 되지? 쉬울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이해돼요? 쉬울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좀 의아하다는 표현이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의아한 건 뭐 때문에 의아한 거야? 여기 가치냐? 봐봐, 왜 의아한 거야? 왜 놀란 게 아니고 의아한 거야? 응? 아니야, 이 사람이 의아한 게 뭘까? 왜 놀랍지 않고 의아하냐고. 생각 좀 해봐. 밑에 답이 있잖아. 근처에 답이 항상 있어, 그거는. 생각보다 자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이해되냐, 안 되냐? 그치? 야, 내 체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네? 그럼 놀라지 않고 뭐하니?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중에 알았어. 체력이 안 되는구나. 이해돼? 그러니까 놀란 게 아니야.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체력이 안 받쳐주네? 그게 약간 의아한 거죠. 야, 내가 벌써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았나? 뭐 약간 이런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 무지함이야. 무지함. 자기의 체력이라든가 자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모르니까 의아한 거야. 이해되니?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잘 안 굴러가면 놀라지, 사람은. 이해되니? 대한데 이제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면 놀라.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몰랐던 거야.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던 거야. 자기 체력 상황도 잘 모르고 이 자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의아한 거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밑에 나와봐. 참 애매하죠,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애매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깊이 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지? 유튜브 보듯이 보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국어는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아요. 이해를 완벽하게 해두는 게 더 좋다. 문제 풀다가 틀리면 답만 보지 마시고 오답을 반드시 꼭 진행을 하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봐봐. 몽타주 낮밤이 되어 있고요. 오버랩 되는 건 합니다. 오버랩은 뭐죠? 앞장면이 사라지면서 뒤에 장면하고 어떻게 돼요? 살짝 겹쳐서 나오면서 뒷장면이 사라지지. 알아? 이렇게 되면서 뒷장면이 사라지는 거 오버랩이라고 해. 인서트는 뭐지? 겹치지 않아요. 인서트는 어떻게 돼? 이 장면하고 그러니까 현재 장면 사이에 과거 장면 하나를 다 끼워넣는 걸 인서트라고 해. 오버랩은 좀 달라. 이해되지? 알지? 약간 이렇게 반투명해지면서 이렇게 겹치는 거 알아? 그게 오버랩이야. 오버랩은 언제 써? 비슷한 사건이 못 될 때. 연속되거나 뭐 남자 주인공 얼굴이랑 여자 주인공 얼굴이랑 겹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알지? 그런 것들은 서로 연결시킬 때 쓰는 게 오버랩이야. 인서트는 뭐야? 딱 화면을 사이에 이걸 딱 집어넣어서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써요. 이렇게 연결하는 용도긴 하지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몽타주 여기 나와 있고, 몽타주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죠? 몽타주는 몰랐던 얘기란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지? 몽타주는 따로 찍은 장면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을 써준다. 이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아시죠? 깨알같이 그 다음에 뭐 등짝 후려 맞는 장면이라든가 부끄를 쏟는 장면 이런 것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몇 초야? 20초. 그럼 택도 없죠? 이제 테스트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지? 당황스럽겠죠.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봐봐. 여기야.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제가 언제까지 다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리 해도 20초를 못 넘겨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 말 있잖아. 체력이 뭘 얘기하는 거야? 핵심이지. 나이도 많은데. 그치? 그래.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춤이, 배울 수 있는 춤이 아닌 거예요, 발레는. 발레는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는 춤이 아닌 거야. 한계인 거야, 그게. 나이의 한계가 있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데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제 안 거야. 그지? 사람은 뭘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뭘 느껴? 좌절감이라는 걸 느낀다.
그 좌절감이라는 걸 느꼈을 때 느끼는 걸 우리가 무력감이라고 해요. 아, 내가 더 이상 해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때 오는 이제 쭈그러듦이 이 의기소침인 거지. 이해되니? 자, 무상감하고 다른 거야. 무상감은 뭐야? 내가 엄청 열심히 해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면 오는 게 무상감이라는 거야. 허무감 알아? 이해돼 안 돼? 뭐 예를 들어 시합 전날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기록도 잘 나와. 근데 시합 직전에 다쳐가지고 시합에 못 나가. 그러면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끼니? 무상감을 느껴요. 아, 허무하다. 내가 그동안 연습해온 게 뭐가 돼? 한 번에 거품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무상감이라고 해. 무력감하고 무상감은 다른 거야. 이해돼? 거기 정리한 대로 좌절했을 때 느끼는 게 무력감인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느끼는 거고, 이 허무함을 느낄 때 느끼는 걸 무상감이라고 해요. 다른 개념이다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잔뜩 이제 쫄아 있는 덕출이가 나오고, 준비하면 시작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여기 니은에 보면 선배 2가 뭐였지? 이가 뭐야? 이펙트 효과음이죠. 이 효과음의 기능은 뭐예요? 현재에서 어디로 연결돼? 과거로 연결되는 장면, 그죠? 매개체의 역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라고 보고, 집에 가셔서 이걸 정리를 꼼꼼히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 이제 시험 때 다 돼가니까. 자, 그리고 23 체록이랑 지금 비슷한 나이죠. 이때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장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여길 다 외워 이렇게 하니까 이때도 현재와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불가능한 일을 저기 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과거 몽타주 방식으로 썼다 그랬어요. 기억나니 이거? 그지? 아니 그 발레 연습할 때도 무슨 기법으로 제시가 됐어? 몽타주로 제시가 됐죠. 여기도 주소 외우는 것도 뭘로 제시가 돼 있어? 몽타주로 제시돼 있죠. 그지?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랬어. 기억나? 그래서 방식을 똑같이 해가지고 뭘 보여주려는 거야? 체록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도 뭘로 해결됐어? 덕출의 노력으로 해결됐죠. 그지? 우체국 일도 뭘로 해결됐니? 덕출의 노력으로 해결됐죠.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병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돼?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덕출이 거기 보면 낮에 외우려고 신림동에 가가지고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거돼 있다, 그치? 여기가 막 행위들, 그지? 근데 열거돼 있는데 여기 신림동 낮으로 돼 있고요. 밑에 밤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우체국으로 돼 있죠.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없어? 촬영하기 어렵죠, 그죠? 오히려 신 넘버 29에 있는 신림동 낮 장면하고요, 어디하고 같이 촬영했을 것 같아? 신 넘버 30에 있는 신림동 낮 장면이 또 있어, 그치? 보여? 그치? 그럼 29에 있는 신림동 장면하고 30에 있는 신림동 장면은 한 번에 쭉 촬영이 될까 안 될까? 촬영이 되겠지. 그러나 우체국은 언제 찍어야 돼? 밤에 찍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촬영이 불가하다. 이런 거 정도는 알겠죠? 시나리오 기본적인 규칙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 신 넘버 30 가시면 클로즈업 된 덕출의 얼굴이 보입니다. 클로즈업 된 거. 그래서 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눈이 충혈돼가지고 빨개진 거, 그렇죠?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음을 얼굴을 확대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깨알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 큰 중요한 내용은 없고, 여기 컷도 써가지고 중간 과정 생략해서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건 다 외우셨을 거고, 여기 뒤로 넘어갔는데 미친놈 이 표현 나오죠? 이게 무슨 법이라서? 반어. 그래서 선배는 후배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치? 여기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반어적 표현으로 선배가 사실 덕출을 대견하게 생각하는데 표현만 반대로 한 거다 정도는 챙겨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덕출이가 1분을 이제 30초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 절반 이상 간 거죠, 그죠? 그때 체록의 반응은, 자, 승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봤지? 내가 된다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체록은 망했다 싶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 망했다 싶은 표정에는 무슨 뜻이야? 아, 내가 진짜로 이게 실화야? 내가 지금 가르쳐야 돼?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됐어? 예, 그런 현타 과정 온 것 같다. 그리고 요 덕출이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오는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 잘하셨어요.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의 시옷 보세요. 거기 보면 성취감, 그죠? 굉장히 불가능했던 상황인데 어찌됐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성취감, 기쁨 이런 것들을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덕출이. 그래서 이게 무슨 기법이야? 그 활짝 웃는 현재의 얼굴 장면에 중간에 뭐가 들어와? 과거에 웃던 장면하고 겹치는 거죠. 근데 오버랩 방식이 아니고 이게 무슨 방식을 쓴다? 인서트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옷에 보면 인서트 기법을 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오른쪽에 보면 현재 덕출이 성공한 것과 과거의 젊은 덕출이 성공한 것이 장면이 교차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교차. 오케이? 오버랩하고 다른 거야. 교차는 뭐야? 이거 보여줬다가 이거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되는 교차 방식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략 부분 줄거리 뭐 별 내용은 없으니까 패스 넘어가봐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18장면으로 갑니다. 뭐 사건이 좀 생겼죠. 알츠하이머 때문에 뭐 난리 났던 뭐 내용 다 아실 것 같고, 여기 체크해야 될 게 니은에 보면 목도리 나온다. 목도리 체크해줘. 목도리는 뭘 의미하지? 두 사람 사이가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거, 또는 체록이 아니 그러니까 덕출이가 체록을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아낀다라는 애정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죠. 그죠? 뭐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이 목도리가 화려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도 나왔던데 별 쓸데없는 문제가 나왔어. 그지? 화려한지 안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내용 가지고. 그죠? 그냥 할아버지의 목도리인 거예요. 그죠? 덕출의 목도리를 준다. 근데 가져가세요 하고서 이을에 보시면 덕출이 말을 끊는 장면이 꽤 두 번이나 나와요. 그제? 자, 조심해야 돼. 그럼 체록이가 덕출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왜 말을 끊지? 자, 내가 수업을 막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딴소리 막 하는 애들이 꽤 많아. 아, 선생님 제가요. 더운데요. 뭐 좀 참다 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닥쳐. 시험 얼마 안 남았지. 닥쳐. 지금 공부해야 돼. 이럽니다. 그죠? 그럼 내가 수업을 하겠다는 뭐가 가는 거야? 의지가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끊는 것은 새롭게 단호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지? 어떤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덕출이 싫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죠? 다만 조심하실 거는 여기야. 뭐 깨알같이 뭐 여기 또 뭐 덕출의 아내인 해나는도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중간 내용들은 대충 보셔서 아시죠? 할아버지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장면들도 좀 있었을 거고, 그죠? 중간에 생각되어 있는 장면에 보면 할아버지가 길을 여러 번 잃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지? 여러 번 겹치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가 돼?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할아버지는 춤을 추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 거야? 알츠하이머 때문에 춤추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체록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말이 끊죠. 지으세 보세요.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그만둬요. 단호하게 말하죠. 근데 치읓에 보세요. 덕출이라는 할아버지가 봐봐. 여기 봐봐. 치읓 위에 보면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세요. 그렁그렁 하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애원을 하잖아. 그지? 그래. 자, 체록도 할아버지를 좋아하죠? 그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하고 싶다고, 자기 하고 싶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체록이 소리를 막 칩니다.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화낸 거 맞지?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잘 들어가 봐야 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싫어진 게 아니야. 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야? 미안한 거야. 왜 미안하지? 도현아, 왜 미안하니? 그치?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뭐 해야 돼? 내가 끊어야 되는 거잖아.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미안하죠. 그리고 안타깝죠. 그래서 뭐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내 말이 돼요?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한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짜증이 나죠 그 상황이 그지? 그지? 근데 그게 누가 억지로 못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해돼?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왜 뭐 수백 가지 아이템 중에 최고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자기 상점에 뜰 때가 있대요. 확률이 거의 0.02%의 확률로 뜬대. 그때는 현질을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이번 달에 현지 이제 금지시켜놨거든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애가 미치더라고. 엄마랑 대판 싸우진 않았습니다. 딜을 하더라고 이 아들은. 왜 안 돼? 전에는 막 화를 냈어요. 못한다 그러면 지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사게 하면 안 한다. 요새 좀 컸나 봐. 엄마랑 딜을 하더라고. 엄마. 내가 그럼 이번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PC방을 안 갈게. 그래서 엄마는 돈 2만 몇천 원 나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한 3, 4주 기간 동안 딴짓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게 엄마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딜을 받아줬어요. 성사가 됐잖냐. 그래서 샀어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건데 짜증이 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그거를 봐봐. 내가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막 하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그리고 끊으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 조금 모질게 대해야 돼. 내 말해야 돼? 이때 속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할아버지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다. 밑에 봐봐.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잘한 거야? 잘한 거라고 할 때 마음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야. 미안함. 그지? 이해돼?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속상함이 들어있는 거야. 발휘하고 싶은 마음을 덕출과 계속 하고 싶어. 체력도 그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 미안함과 속상함이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자, 시는거 49에 가면 요 표현 나와요. 요거 적어놓으세요. 제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누구야? 덕출의 로커의 제가라는 표현인데 제가는 나라는 뜻이 아니고 뭐야? 3인칭 기억나니? 자기라는 표현이 있어. 자기. 제기칭 대명사 기억나? 그래서 제가는 자기가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체록이에요. 체록. 체록이 직접 뭘 만들어줬어? 덕출의 이름표를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응원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뭘 이뤘으면 좋겠어? 공연을 하는 거 그죠?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거야. 체력도. 이해돼? 너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만하게 해야 되는 뭐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내려오면 뭐 승주는 조금 약간 지나가는 걸로 이제 체력을 나무라고 있는데 덕출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라더라. 그지? 그쯤 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약간 단호하게 야 너 그만해 이제. 너 할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그만해 하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진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남부 50일 가면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두려움, 또 하나는 뭘 느낀다고 이때? 내가 하고자 해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뭘 느껴? 무력감이라는 두 가지를 느낀다. 이해되지?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독백 형태로 드러낸 부분이 신남부 51. 여기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오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요? 수목원에 갔죠. 친구의 비석이 있는 수목원에 가서 간 장면이 있고, 여기도 이동 장면을 뭐 해놨니?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커트가 쓰여 있다. 이 정도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서트 나와 있어요. 인서트 중요한데 교서가 잘 있지 그랬더니 자 덕출을 비췄다가 그 다음에 뭘 비치는 거야? 화면이 덕출이 대사를 치는 장면 중간에 뭐가 껴있어? 비석이 나오는 장면 있죠? 그 인서트 기법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 비석이 뭐 하는 듯한? 대답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이해되지?
잘 챙겨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교사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멀쩡하다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 무력감을 친구에게 고백하려고 왔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잃어버린,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아버지 나오고요. 아 참, 이것도 테스트에 나왔던데, 그 시넘버 67에 보면 휴대전화로 자기가 발레 연습하는 덕출과 체력의 사진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만두려고 할까? 아니면 계속 하고 싶어 할까? 어떨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런 거잖아. 내가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만나고 싶어 하겠니? 안 보고 싶어 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또 발레를 하고 싶은 거야, 이 할아버지는,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할아버지 의지는 꺾인 거야, 안 꺾인 거야? 꺾이지 않았다는 걸 이 사진 보는 장면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아예 안 할 거면 뭐야? 마음을 접었으면 사진도 보지를 않아야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봐봐. 영화에서 만약에 마음을 접는 장면이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사진을 딜리트 시키는 장면으로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지우지 않고 보시잖아요. 이 말을 하겠다는 뜻이야. 됐어? 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장면인데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여기 메인테 봐봐. 아들이 이렇게 말해. 아버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저한테는 큰 산이에요. 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로 나왔던 게 뭐냐면 자기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고 그러더라고 어떤 애가. 맞아 틀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해돼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나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거든. 그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니까. 그지?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는. 그지? 오케이? 이 정도는 체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번에 신넘버 76에 나오는 눈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눈은 무슨 기능? 계절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연한 재회에 뭐가 돼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눈 보시다가 누굴 발견해요? 체록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이 정도는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봐. 그래서 아버지가 체록을 발견, 송선아 놀라면서 네?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나 좀 내리자. 연결되는 거 이해돼? 무덤에서 사진을 봤잖아. 그죠? 그럼 사진을 보면 발레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 안 생겨? 더 생겼지. 근데 우연히 누굴 본 거야? 체록이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어요? 내 춤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해서 나 좀 내리자.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 왜 갑자기 여기서 내려요? 막 이러면서 그죠? 내렸는데 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뭐 깨알 같은 게 있잖아요. 성산이는 아들은 처음 봤죠. 아버지 춤추는 거 그지? 여기 해설이야, 알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해설인데 여기 보면 성산이 처음 보는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아들이 놀랍겠어, 안 놀랍겠어? 여기 봐봐요, 여기. 아들의 심리는 뭐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발레를 저렇게 잘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발레를 쫙 한번 착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라야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체록이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합니다. 왜? 할아버지가 나랑 연습할 때보다 지금 더 잘하죠.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뭐 하셨다는 얘기야? 연습을 지속해 오셨다는 뜻인 거고 거기에 놀란 거예요. 이 할아버지 뭘 보고 놀란 거야? 진짜로 말하면 열정과 의지에 놀라는 거죠.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가 매일 저렇게 연습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안 쉬었어 라는 말에 감동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열정과 의지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할아버지가 춤을 잘 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운 거야? 할아버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여기서 부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뒤에 넘어가 보세요. 쌤 근데 저희 뒷부분도 쌤 주셨는데 이 작품의 뒷부분? 난 알려줘야지. 씨. 아무튼 연락을 줘. 주세요 나중에. 네, 괜찮아. 뭐 분량이 많은 건 아니지. 뒤에 근데 별 내용은 없잖아. 춤추러 가는 거 아니야? 진영 좀 안 받았다고? 아, 네. 중간 부분 하고 프린트를 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프린트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든가 지금 갖고 있지 않죠? 그럼 나 좀 보내줘. 그런 거 좀 보내줘야지. 딱딱 찍어가지고. 예진아. 알았지? 네가 좀 챙겨. 자 그다음 보세요. 나무의 깃들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뭘 대표한다? 자연 전체를 대표한다. 그죠? 그래서 새나 벌레만 거기 깃든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통념인 거죠. 그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새나 나무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으니까 새나 벌레와 사람은 반대되는 거죠. 근데 뭐가 반대인 거야? 일단 착각. 사람은 자연에 깃들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반대. 그제?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그죠? 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가 모르는 건 뭐야? 우리도 역시 나무에 깃들어 산다. 이때 나무에 깃들어 산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자연에 뭐하니? 자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얘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포용력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단어가 뭐였어? 까맣게라는 색채어였어. 기억나지? 그래서 비판을 강조하는 의미로 까맣게. 아, 사람들은 너무 몰라. 까맣게 몰라.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얼마나 나무에 깃들어 사는지를 이렇게 되니까 도치법, 그죠? 영탄법 이 두 가지가 체크돼 있다.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죠 여기는? 이거는 집에 가셔서 빈칸하시고. 자, 이규보의 이와 개에 관한 영상 봅시다. 여기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네, 하나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 오답하면서도 알려드렸는데, 자 손님의 통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응? 그러니까 손님의 편견의 핵심이 뭐냐고. 손님은 뭐가 중요한 거지? 그지? 크기가 중요한 거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하니까 개는 큰 거니까 개는 뭐야? 죽음을 두려워하고 개의 죽음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의 죽음을 보고 내가 이의 죽음도 불쌍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 놀리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내가 놀린 거야?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생각이 잘못된 거지 이 사람 생각이. 그쵸?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요 이 잡는 장면은 실제로 자기가 겪은 게 아니고 뭐니? 지어낸 얘기야. 학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지? 전혀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 손님이 어쩌녁이라고 했는데 어제 yesterday잖아요. 이해돼? 자기 언제 경험을 말한 거야? 어제의 과거의 경험을 말했을 때 내가 바로 똑같은 경험을 어제 했다고 그랬거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하지. 우리 학교에서 그냥 다 경험이라고. 둘 다 경험이라고 치자고?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구석에 달려 있는 내용이라서 인위적으로 지어낸 내용을 보는 게 원래는 맞다고 보셔야 돼.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100%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사람들이 주작을 쓰는 경우가 많아. 이해돼?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건 그냥 실제 경험을 썼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무시하세요. 여기 밑에는 지어놓으세요. 손님의 말과 대꾸리는 나의 대답으로 손님 편견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내용이다. 자, 어떤 학교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지어낸 내용이라고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른 거니까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기본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보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 이 설이라는 글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의 일부를 가지고 약간 각색,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참고만 하시고. 정반합이 뭐라 그랬지?
자, 크기가 중요해요. 그럼 반대 뭐야? 크기는 중요하지? 안하라는 반대되는 내용을 함으로써 합쳐서 진리를 끌어내죠. 합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생명의 본질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반합 방식이라고 하죠. 변증법적 논리라고 했지. 기억나니?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해돼? 그 두 개를 합쳐서 뭘 끌어내? 결론을 끌어내는 도출하는 방법. 이거 정반합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기 뭐 깨알같이 좀 중요한 거 뭐 말, 소, 말, 돼지, 염소, 건축하면 이제 정강법, 그다음 유추법이라고 하죠. 유추법. 그치? 크기보다 뭐가 중요해?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끌어내는 유추법을 쓰고 있다. 그 정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정리 다 드렸으니까 챙겨놓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 서리법 썼죠. 미음에 뭐 어느 것이 죽음이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이 좋아하니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엄지손가락, 나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의 의미가 중요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끌어내고 있다. 마지막에 뭐 요거는 문제 푸시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달팽이 뿔이 작은 거, 그죠? 쇠뿔이 큰 거, 그지? 메추라기는 작은 거, 붕새는 큰 거. 그래서 자, 둘을 평등하게 본다라는 건 손님이 뭘 버리고 와야 돼? 크기에 대한 편견이죠, 그죠? 큰 것만이 가치 있다. 이 편견을 버리고 와야 나와 도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도는 뭐겠니? 생명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그죠? 얘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편직을 요 학교에서 했죠. 그죠? 수평자세로 가만 누워보는 세상이지. 그 편직을 형태로 되어 있고 할머니의 말이 인용됐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편지는 두 가지 들어온다 그랬죠. 첫 번째 뭐니?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그지? 누구야, 뭐 호칭 이런 게 들어와서 꼼비 씨라고 나오죠, 그죠? 또 하나 이게 편지 그림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니은입니다. 계절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름의 한가운데는 동가는 중입니다. 돼 있어서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이 글이 편지 그림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이것도 역시 수필이기 때문에 편지도 수필의 일종입니다, 그죠? 수필은 뭐가 중요하냐면 표현법이 중요해. 디귿에 보면 먹다 떨군 하드 같은 여름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 원관념이 뭐야? 먹다 떨군 하드같이 길바닥에서 녹는 한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이 녹고 있는 건 아니고 뭐가 녹고 있니? 꽃잎입니다. 꽃잎. 그죠? 꽃잎을 뭐에다 비유한 거야? 하드에다 비유한 거야. 오케이? 직유법에서 꽃송이가 떨어진 모양을 하드에다 비유했다. 그지? 아스팔트에서 녹고 있는 하드에다 비유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습기로 가득해진 공기가 못 버티겠다는 거니까 비가 내리는 원리를 뭐에서다 비유했어요? 의인법으로 표현했다. 두 가지 이해되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음에 보면 결합한 땡볕까지 끌어안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자 땡볕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자 햇빛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가시광선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뭐처럼 표현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필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했는데 이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걸 뭐 했다?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적어라. 하나만 적어볼래? 적어봐. 지금 적어. 요거랑 비슷한 표현이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자,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죠? 얘들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 바람을 뭐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바람이 나뭇가지에 걸려 하루 종일 나풀거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표현하는데 이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건 다른 기법이야.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하는 기법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할머니 말 인용하면 알죠? 향토성, 뭐 친근감, 현장감, 언어 연구 자료도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자, 제가 자고 나란 경상도 남부 지역 사투리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덥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의 발음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계도는 악센트를 이렇게 해야 되고 있어서 인용문의 억양이나 의미를 설명해줘서 독자에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전달함으로써 같은 언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이 경상남부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말 거는 문체, 그죠? 대화체가 쓰여 있다라는 것도 조금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됐죠?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뒤에 넘어가면 하나 챙기고 갈 게 있어요. 리을에 보시면 끼니 걱정은 없었지만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는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끼니 걱정이 없었던 건 언제야? 내가 어렸을 때를 말해요. 네? 근데 그때도 뭐가 없었어?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 즉 할머니가 나왔으니까 자, 할머니가 키운 건 내가 아니고 누구니? 우리 엄마 아빠겠죠? 그죠?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랄 때도 뭐는 없었어? 에어컨이 없었어요. 끼니 걱정은 있었겠지만,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야? 부모님 세대와 나의 세대는 공통점은 뭐냐면 넉넉하지는 못했다. 이해돼? 특히 언제가 힘들었을까?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집에 에어컨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저는 없을 때 자랐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한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 나니까 한 30년 차이 나네. 거지. 어쩌다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선생님, 그러니까 니네랑 나의 세대 차이는 나는 어릴 때 학교에도 에어컨이 없었고요. 집에도 에어컨이 없었고요. 에어컨이 관공서에도 없었어요. 진짜 에어컨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더우면 못 키면 돼. 에어컨 키면 괜찮죠? 어떻게만 하죠 이제. 근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긴팔을 입고 오신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냉방병에 걸리신 거야. 학원 선생님이신데 저는 주말에만 요새 수업하는데 그분은 평일에도 수업 계속 있으니까 맨날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자기 춥대 요새. 그러니까 에어컨이 무조건 좋은 거야.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의 원인이 너무 추운데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의 말이 더 좋지 않니? 할머니는 여름을 어떻게 이기시는 거야? 에어컨을 이기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기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그냥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더운 거를 뭐예요? 수용하고 참고 버티는 거죠. 아 더우면 그냥 더운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참고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잘 버티면 여름이라는 게 또 버티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그지? 요새 덥죠? 요새 낮에 기온이 한 31도, 32도 가까이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밤에도 25도가 넘더라고요. 열대야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6월달에 열대야가 오는 것도 되게 빠른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기도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공부에 좀 집중해서 이제 버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쓱쓱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닐 것 같아요? 지나갔어요. 왜? 빨리빨리 지나가야죠. 빨리 대학생도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가고.